여러분,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마치 공식처럼 믿어왔던 경제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상식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낡은 규칙들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째서 열심히 저축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규칙대로 성실하게 저축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하는 그 불안감. 여러분, 그거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경제의 힘이 뭔지 제가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통장에 찍힌 돈의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 즉 돈의 가치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믿겨지시나요? 불과 6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면 금을 10g이나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작 5g밖에 못 삽니다. 내 돈은 그대로인데 돈의 힘이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저축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1980년대 재형저축 금리가 무려 연 40%였거든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때 미친 듯이 오르던 부동산 가격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금리 2.5%. 이건 그냥 숫자가 낮아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 자체가 내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는 걸 보장한다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는 강남 아파트는 어떨까요? 뉴스 보면 막 10% 올랐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원화로 보면요. 근데 그 똑같은 기간 동안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25%나 폭락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결국 달러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강남 아파트가 오히려 15%나 더 싸진 셈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핵심 자산이 박앤세일 품목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40년간 우리가 누려온 안정의 시대는요,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와 함께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초세계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은 정말 마법 같은 시기였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워낙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주니까 물가가 오를 일이 없었죠. 인건비가 1000분의 1인 곳에서 생산하니까요. 근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마법 같은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변화는요, 바로 정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빚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한 40% 정도가 빚이었는데 지금은 100%를 훌쩍 넘겼어요. 나라가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로마 제국이 빚을 갚으려고 썼던 방법이란 정확히 똑같거든요. 은화에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섞어서 돈의 양을 억지로 늘렸던 거죠. 요즘에는 이걸 양적 완화라는 아주 세련된 이름으로 부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몰래 떨어뜨려서 정부의 빚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바로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시간차가 지금 원화의 가치를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미국이나 유럽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지금 한창 은퇴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찾아서 쓰고 있어요. 그럼 시중에 돈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돈의 값인 금리를 올려야만 하겠죠?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아직 경제활동의 중심에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공급되니까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금리 격차가 달러는 강하게 만들고 원화는 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충격적인 수치로 나타납니다. 2022년 이후로 미국이 돈을 3% 푸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20%를 풀었습니다. 거의 7배나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낸 거죠. 이렇게 풀린 어마어마한 원화가 결국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좋습니다. 엄청난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많아진 돈, 과연 어디로, 그리고 누구의 주머니로 가장 먼저 흘러들어가는 걸까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바로 불평등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중앙은행이 만든 돈은요, 절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헬리콥터로 뿌려지지 않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심하게 만드는 특정한 경로를 따라서만 흐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칸티용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깨끗한 물을 실컷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돈이 흐르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중앙은행이 만든 새 돈은 시중은행을 거쳐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아주 값싼 이자로 먼저 흘러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마구 사들이고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그런데 자산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물가 상승이라는 최종 결과물만 떠안게 됩니다.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월급과 저축에 의존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 이 불안정성 자체가 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급격한 환경 변화는 지구의 지배자였던 공룡에게는 멸종이라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공룡들이 사라진 텅 빈 자리는 변화에 재빨리 적응한 작은 포유류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추격과 역전의 위대한 순간들은요, 언제나 안정기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재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산업 지도를 새로 그렸죠. 지금처럼 모든 게 흔들리는 시대야말로 낡은 강자가 무너지고 새로운 강자가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지난 40년간 이어졌던 안정적인 저금리, 저물가라는 밀물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가는 지금,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저축이라는 낡은 수용복 하나만 믿고 버티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전략이 아니라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생존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이 저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부의 정책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읽어내는 금융지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를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필수 생존 도구입니다. 경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가 끝나고 모든 혼란이 가라앉았을 때 당신은 과거의 규칙에 갇힌 공룡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포유류가 될까요? 이제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